역사는 왜 자꾸 비슷하게 되풀이되는 것일까? 유명한 사람들의 전생 이야기의 저자인 데이비드 뱅스는 유명한 사람들의 전생 속에는 우리가 풀지 못한 삶과 역사의 수수께끼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어떤 특정한 명상법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신과 천사들의 고귀한 힘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주심에 접근한다. 그는 한국의 집단 의식과 역사도 들여다보았는데, 저자에 의하면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은 13세기경 태국에서 부유한 살롱 사꾼이었으며 18세기경에는 중국 광둥에서 상인으로 있으면서 영국의 해상무역업자와 정직한 거래관계를 맺었다. 그가 조선소를 짓기 위해 거대한 자금을 빌려오고자 했을 때 유일하게 손을 뻗친 이들이 바로 영국의 금융사로 18세기 영국 상인들을 도와준 카르마의 직접적 결과라는 것이다. 오늘은 전생의 법칙과 전생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유명한 사람들의 전생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한국의 일반적인 윤회 패턴을 보면 강력한 반복 주기를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많은 한국인들은 전생에도 한국인들이었다. 어찌 보면 한국을 중심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윤회의 패턴이 있는 것 같다. 오랜 세월에 걸쳐 한국을 침략해온 중국과 일본의 병사들은 사실상 한국에 환생할 기회를 기다리다 못해 직접 말을 타거나 배를 타고 찾아온 영혼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생의 침략자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나라인 한국에 환생한 경우도 많다. 김일성은 전생에 송나라와 금나라의 협공으로 만주 지역에서 쫓겨난 거란인들의 비루한 폭군이었다. 저자는 그가 다른 생애에선 타슈켄트에서 아주 교활한 관료주의적 폭군으로 살았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정일은 그 시절에도 그의 아들로서 스케일이 큰 도적질과 권력남용 등에 몰두했다. 이들은 전생에서도 정치적 조직 범죄자로 살았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인들의 활발한 해외 활동은 한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보통 이상으로 문화적 성숙도를 이뤘음을 나타낸다. 저자는 한국이 장차 세계 역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극락 세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죽은 사람은 어떤 종류든 간에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빛을 향해 나아가게 마련이다. 영혼이 성스런 영이 되기 위해 더 고차원적이고 우주적인 영역으로 진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우주는 왜 우리에게 지상의 체험을 선사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자신의 개인적인 극락 세계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들로 올라가길 염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삶은 우리가 지나치는 정거장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리가 지구의 의식 속에서 인간계의 윤회 주기를 통과하고 있음을 뜻한다. 지구는 영혼의 신성한 자궁이다. 영성이 성숙하면 영혼은 지구적 삶이란 행성적 자궁에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 차원 높은 영적 실상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꿈의 체험이며 극본에 따른 공연이다. 삶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개성이 타인나 자의로 떠맡게 된 무대 위의 배역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테면 배우가 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 그의 역할이 배우 자신에게 그 어떤 부정성이나 삶의 오점을 남기지는 않는다. 배우는 단지 그 역할을 통해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킬 뿐이다. 배역이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연기자는 연극에 참여함으로써 성장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삶 속에 나타난 우리의 개별적 자아는 보다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상의 배역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지님으로써 자신의 체험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품지 않는 건강한 자세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어떤 업보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수동적인 게임이 아니다. 우리가 일단 영적인 삶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각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물론 삶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조건들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영적인 드라마상에서 어떤 이들은 무거운 빚을 갚기 위해 삶을 살기도 한다. 마녀를 불태운 사람은 변호사가 된다거나 인종차별 운동을 지지했던 사람은 자신에게 고통을 당해온 소수 민족들의
일원으로 환생한다거나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들은 소위 카르마적 조건이라고 불린다. 선거철이 되면 앞에 나서서 나는 자진해서 나왔다고 외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들은 과거에 어떤 집단을 지휘해본 카르마에서 비롯된 성향 내지는 강박증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반복적 강박증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이들의 경우엔 영적 각본이 숱한 생애에 걸쳐 거듭 연출되기도 한다. 일정한 강박증을 재탕 삼탕 보여주면서 말이다. 윤회에 대한 개인적이거나 문화적인 고정관념을 감정적으로 방어하는 자세는 흔히 특정 종교의 교리를 교육받은 배경에서 비롯된다. 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선 합리적인 고정관념에 집착해선 안 된다. 올바른 명상 및 관조와 결합된 기도는 인간이 지구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따라서 우리는 깨달음과 올바른 인도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유명한 삶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유명한 사람들 자신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셈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배우기 위해 지상에 태어난다. 삶의 목적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다. 봉사와 자기 희생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삶의 목적이다. 저자가 유명 인사들의 전생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투쟁을 지켜봄으로써 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꽤나 명성을 떨쳤던 역사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카르마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원형들은 일개 인생보다 훨씬 거대한 영적 차원의 카르마적 에너지가 축적된 결과에서 비롯된다. 이를테면 알렉산더 대왕은 원형적 에너지의 짐을 떠안은 고도의 업보를 지닌 지도자 중 한 명인 것이다. 그의 영혼은 아주 여러 번 지구에 환생해 정치가나 전사로서 유명한 삶을 반복해왔다. 저자는 알렉산더가 환생할 때마다 그의 전사들 중 많은 이들도 함께 태어난 것을 발견했다. 어떤 경우에는 알렉산더가 직접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환생하기도 했는데 이는 집단적 자력의 강력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카르마로 인해 현생에서 명성을 추구하는 야심을 갖게 되지만 원형적 에너지의 수반자들은 옛 시대로부터 유래된 것보다 깊은 카르마적인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영혼들에게 있어서 야심은 피상적인 표현일 뿐이며 실상 명성에 대한 그들의 추구는 모종의 강박증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전에 파라오나 이집트 왕족이었던 영혼들은 과거 생에서의 기대심이나 요구에 따라 다시금 왕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진다. 물론 그 실제적인 양상은 영혼이 수반하는 카르마적 마음 구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지구상에서 위대한 예술가나 음악가들 중 일부는 육체적으로 화신한 정령들이었다. 하지만 이런 정령들은 지구적 상태에 대한 경험 부족과 낯선 인간적 감정으로 인해 종종 감정적 미성숙의 문제와 싸우곤 한다. 이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괴짜의 성향을 띠게 된다. 그 정령들은 이미 이룩한 발전의 정도에 따라 엄청난 영적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그 영혼들의 내적인 힘은 시나 음악에 필요한 정서적 능력과 같이 특정하게 발달된 측면을 통해서만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테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자연계의 진화 경로를 거쳐서 인간으로 태어난 영혼이다. 그 정령적 천재들은 인간계의 입문자들이 아니며 다만 서로 유익을 주기 위해 우리 인간을 찾아온 것이다. 자신의 전생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영적 진화라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이나 타인의 과거 생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영적 진화에 대한 지식을 자신의 표면 의식 속에서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 영혼의 삶은 특정한 문화적 체험에 제한되지 않으며 숱한 시대에 걸쳐 행성의 모든 측면을 거치게 돼 있다. 과거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잠재의식 단계에 있는 기억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두 가지 흐름, 즉 생물학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생물학적 혹은 세포적 기억은 영적, 개인적 기억이 아니다. 그것들은 선조들의 혈통에서 비롯된 것이며 오직 육체적 삶의 특징만을 반영한다. 우리가 조용한 명상 중에 발굴할 수 있는 기억 속에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기억의 파편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DNA가 바로 그 기억의 전달자이다. 반면에 고차원적이며 에테르적인 기억의 흐름은 개개인의 영혼에 속해 있다. 우리는 영혼으로서 새로운 삶 속에 들어올 때마다 다른 시대와 문화에서 겪었던 다른 삶들의 기억을 갖고 오는 것이다. 지상의 몸이 성숙하면 인격적 자아는 몸의 다른 차원들로 의식의 초점을 옮기고 육체적 한계를 벗어나 다른 높은 세계들로 의식의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적 감각 능력은 도적적이며 균형 잡힌 삶 속에서 서서히 개발되는데 정기적인 기도와 명상 수행은 그 진화 과정에 도움을 준다. 지구상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 행성의 에테르의 정신적 투영막에 그 각각의 인상을 남겨놓았다. 그 기록은 지구 생명의 끊임없는 인상 내지 기억이다. 이 기억의 저장소 안에는 시간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만큼 순차적으로 사건들이 기록돼 있다. 명상을 통해 이 순차적인 시간의 기록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사건들을 만나게 된다. 직관을 개발하기 위해선 이성의 단단한 바위를 내버려야만 한다. 저자가 우주심의 기록을 보는 체험은 대개 이완된 상태로 시각적 전조의 자세를 유지하는 명상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 체험은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3차원적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눈이 그 활동 영상 속을 떠다니는 것이다. 그건 마치 파도 타기를 하는 것과도 같은데 그 파도를 타기 위해 헤엄을 쳐야 하지만 일단 그 흐름만 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런 체험이 언제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극도로 집중할 때에만 가능하다. 헌신적인 구도자라면 세 가지 목표, 즉 수용적인 가슴, 확장된 마음, 영안의 계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상태는 명상과 기도를 제대로 수행했을 때 성취할 수 있다. 육체를 이완시키고 눈을 감은 뒤 숨을 깊게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말해보라. 내 육체는 편안하게 쉬고 있다. 그것은 빛과 에너지의 몸인 에테르체와 조율돼 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 우주의 영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끌어온다. 이것은 내적인 조율과 의식을 깨우는데 탁월한 효과를 지닌 방법으로서 문구의 내용은 임의로 바꿀 수 있다. 긍정적인 수용 상태가 갖춰지면 두 눈 중앙에서 위로 15에서 25cm 정도 되는 곳에 의식을 집중하라. 시선은 자연스레 그 지점의 전방을 향하게 하라. 마치 근거리에 뭔가를 잃는 듯이 초점을 자연스레 어둠 속에 맞춰야 한다. 그러다 보면 두 눈길은 자연히 하나로 모아진다. 조금 있으면 이집트인들이 북극성이라 불렀던 것이 나타나게 된다. 북극성이란 밤하늘에서 움직이지 않는 별을 가리킨다. 다른 모든 별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 다른 빛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오로지 내면의 북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라. 이상이 전부이다. 문 앞에 이르러 노크까지 했으니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내적인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은 전적으로 마음의 영적 측면에 달린 일이다. 수많은 선견자들이 영혼의 기록을 읽거나 높은 세계를 보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사용해왔다. 이것은 평생을 공부해도 다 못할 만큼 성스럽고 복잡한 연구 과제이다. 중요한 점은 마음 문을 열고 그 높은 의식 상태의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불멸의 마음은 내가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수용적인 상태가 됐을 때, 혹은 뭔가 절실히 중요한 까닭이 있을 때 내 표면 의식에 그와 관련된 정보를 흘려준다. 하지만 누구든 영안을 얻기 위해 자기 욕심으로 노력해선 안 된다. 자신의 에고로 노력하기보다는 느긋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유념해 둬야 할 사항은 뭐든지 때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 자신에게 그런 재능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억지로 그 문을 열려고 하거나 섣불리 무리수를 두지 말라. 자신의 표층 의식을 최고 레벨의 영적 의식에 동조시키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일이다. 심지어 수많은 생애가 소요될 수도 있다.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 중요한 순간은 현재이다. 신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